안녕하세요. 불패신화입니다. 네, 벌써 제가 첫 강의를 시작한 지가 거의 2년이 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 재작년 7월부터 동영상 강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그동안 처음에 여러분들이 사랑해 주셨던 중국점 기초편과 응용편,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가장 명강의였다 생각하는 사이드벳, 육매를 활용한 사이드벳 팀 강의, 그 다음에 그 이어서 신육매 전략까지 여러분들한테 기술적인 방법을 전수하고자 나름대로 연구한 자료를 공유를 했습니다. 그 후에 제가 기술적인 것보다는 바카라에서 가장 중요한 정신교육, 멘탈 관리 방법, 준비에서 실천까지를 추가로 강의를 하여서 지금까지 기초적인 어떠한 바카라에 대비할 수 있는 모든 기술은 다 전수했다 라고 제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계속 이어서 어떤 기술적인 부분에 강의를 원하셔서 제가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정말 청기누설이 될 수도 있지만 역으로 독이 될 수 있는, 역으로 이게 중요합니다. 독이 될 수 있는 강의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조금 조심스러운데 오늘부터 하는 강의는 100% 제 개인적인 경험과 분석을 가지고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맹신해서는 안 된다. 항상 얘기하죠. 맹신해서는 안 된다. 틀릴 수가 있다. 그리고 이런 유의 방식이 맞지 않는 분들은 안 보는 것이 오히려 좋습니다. 실제로. 오히려 너무 많은 거를 봐야 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떤 알고리즘을 제 머릿속에 입력을 해서 스스로가 알파고가 되고자 하는 방식의 게임을 선호합니다. 그 방식이라는 것은 상당히 위험할 수도 있고 어떤 좋은 기회가 왔을 때 먹지 못할 경우가 많습니다. 왜? 너무 많은 의심을 하기 때문에, 안전주의로 배팅을 하기 때문에 역으로 보면 상당히 바카라라는 게임에 있어서 맞지 않을 수도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본인들이 충분히 판단을 하셔서 결정을 하셔서 이 강의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든지 100%는 없다. 인생을 제가 그렇게 오래 살진 않았지만 살다 보니까 무엇이든 100%는 없다. 사업이든 갬블이든 심지어는 이 죽고 못 살 것 같으니 연인들이 사랑하고 난리를 치고 그냥 죽고 못 산다고 하지만 또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히는 변심하는 연인들 많습니다. 그런 분들처럼 인생에서 100%는 없다. 바카라도 마찬가지로 100% 플레이어 뱅커 둘 중에 하나라는 100%는 없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올인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다. 그래서 올인하지 마시고 본인을 조금만 더 사랑하고 그 다음에 자존감을 높이고 나의 미래를 항상 준비하시면서 게임도 즐겁게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진심으로. 그럼 오늘은 기술적인 강의를, 첫 강의를 시작하면서 제가 많은 자료를 준비했는데 지금 보시는 기본적인 이 어떻게 보면은 스코어 보드가 되겠죠. 이 스코어 보드에 제가 이거 만들었는데 이것도 피곤해. 이거 피곤해 아주 그냥. 저기 한정철이 너 나중에 와가지고 이것 좀 저거 밑에서 이거 그려라. 안 되겠다. 너무 피곤해가지고
일단은 제가 일단 만들었는데 이런 것들을 준비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반드시 수업료 내셔라. 어떻게? 댓글과 좋아요, 구독 신청으로 수업료 내시고, 또 제가 얼마 전부터 광고가 드디어 유튜브 광고가 실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도움이 되셨다는 분들은 광고를 스킵하지 마시고 끝까지 광고를 다 듣고 청취를 하시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강의를 본격적으로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원매, 중국점 1군, 2군, 6매, 3군 이렇게 보통 표시가 되는데 제가 지금 일단은 아무것도 없이 출발하면 너무 또 허전하고 하니까 이 상태로 그림이 나왔다고 가정을 하고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중국점 1군은 다들 이해가 가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맞죠? 중국점 1군, 2군, 3군, 6매 요까지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나가셔가지고 제 중국점 기초편과 응용편을 먼저 공부를 하시고 들으셔야지 이해가 빠르다. 그 전에는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옆줄이 나가다가 이 새끼가 배신을 하고 떨어졌는데 배신하라고 떨어지면 뭐다? 페어를 준다. 도이치 페어를 주게 되겠죠. 그리고 플레이어가 나란히 붙었다가 또 투투투로 가나보다 했더니 또 떨어졌어. 뭐예요? 뭐 도이치를 또 줍니다. 이런 식으로. 왜? 그림을 깰 때 도이치를 준다. 그림을 깰 때 페어를 준다. 요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페어를 사실은 요 자리나 요 자리는 두 번은 갔어야 되는데 한 번은 실패했지만 두 번째는 먹을 수 있었다. 그럼 여기를 중국적 1군 보시면 여기서부터죠. 여기서부터 일로 붙었으면 부정인데 나란히 가니까 긍정, 부정, 또 꺾이니까 또 부정, 세컨 붙었으니까 긍정, 또 이걸 깨고 내려오니까 부정. 그 다음에 여기에서 긍정이 됐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함정이 부정에서 다시 부정이 붙을 것인지 긍정이 붙을 것인지에 대한 기로에 섰는데 여기에서 떨어지면서 살짝 줄을 형성해서 줬죠. 그럼 2군을 보시겠습니다. 2군을 보면 여기 한 칸을 띄어야 되니까 한 칸 띄고 긍정 출발, 부정, 그쵸? 긍정, 부정. 제가 강조하던 333이 여기 출연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자리가 중요한 자리인데 여기에서 부정이 됐다. 그쵸? 여기에서 부정이 됐지만 여기에서는 긍정이 출발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어떻게 보자면 사실 부정, 긍정으로 많이 속을 수가 있다. 사실 여기서도 가고 여기서도 그대로 부정 때려주고 가도 이상하진 않다. 여기서는 투 이런 그림으로. 그럼 3권을 보시면 두 칸 띄고죠. 요 자리 출발 두 칸 띄고 앞에 부정 출발 일단 그죠? 부정, 긍정. 3군을 보면은 또 이것도 그런대로 괜찮았다. 부정, 다시 여기서 긍정 때려주고 부정, 여기로 가야 긍정인데 두 칸 띄고 나란히 부정 가고 여기 또 내려와야지 긍정인데 옆으로 가서 부정. 이렇게 됐습니다. 6매 보시면 풀, 타이, 뱅커, 플레이, 풀, 뱅커. 여기에서 특징은 뭐가 있냐면
육매가 상당히 잘 맞고 있습니다. 육매가 깔끔하죠. 풀풀풀, 뱅풀뱅, 풀풀풀, 타이, 플레이어, 이 다음에 이제 모르는데, 예. 저 같으면 여기 타이를 일단 한 번은 가줄 수도 있지 않을까. 왜? 일단 타이는 육매에서 잘 걸쳐 나오기 때문에 타이를 하나 가긴 하는데, 이 상태라고 하면 저 같은 경우는 당연히 옆줄을 때려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보면 원매를 보면 뱅커를 가는 게 맞습니다. 당연히 옆줄. 근데 어떤 게 있냐면 하나, 둘, 셋, 넷 번째 떨어지고 다시 출발했죠. 하나, 둘, 셋, 네 번째 떨어질 수도 있고 여기가 불안합니다. 지금. 투투를 깬다면 여기서 무조건 투투를 안 깬다고 치고 부정을 봐야 되는데 1군 부정이면 여기가 플레이어가 되겠죠. 근데 여기에서 긍정이 나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여기서 긍정이면 또 옆줄. 근데 여기서 부정 보면 또 이게 플레이어로 내려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 자리를 보시면 3군 부정이 올 수도 있다. 왜? 3개씩 떨어지고 있으니까 여기도 3개 떨어지면 이 자리가 플레이어 자리가 되겠습니다. 애매하죠, 사실. 그리고 또 한 가지를 볼 수 있다는 거는 뭐가 있냐면 이게 반복되는 슈가 나오기 때문에 한 가지 제가 여기서 설명을 드리면 플레이어 세 번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떨어졌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떨어지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여기서. 그리고 또 한 가지 보는 방법은 뱅커에서 떨어졌을 경우에 플레이어가 나란히 같이 떨어집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뱅커가 안 떨어졌기 때문에 플레이어도 안 떨어지는 것으로 보는 것이 좋다. 하지만 1군이 깨진다. 여러분들의 선택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더라도 일단은 이 옆줄을 좋아하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다 배팅을 합니다. 뱅커에다가 배팅을 한다. 그거는 일단은 대신에 약을 해야 되겠지. 약 배팅을 여기서 깨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자리가 함정이기 때문에 중국점을 보면 플레이어가 나올 수도 있다. 그리고 이 자리는 지금 타이가 나왔기 때문에 6매에서는 사실 조금 애매한 자리입니다. 6매에서는 정확히 어떤 거를 노린다 이러기는 사실 어렵다. 근데 여기에서 뱅커가 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 뱅커가 출현을 했으니까 긍정, 그 다음에 2군도 긍정, 그쵸? 3군도 두 칸 띄고가 돼버리니까 여기서 긍정. 3군도 깨졌죠. 결국엔 이렇게 진행이 된다. 그럼 여기서 이제 여기에서 다시 또 보시면 육매도 뱅커. 이 자리에서 제가 지금까지는 굉장히 슈가 육매가 되게 잘 맞는 슈입니다. 이게 굉장히 어떤 대칭을 이루고 있죠. 그리고 이쪽에서도 옆줄이 강하게 지금 뻗고 있는데 2군을 깨고 내려갔다. 근데 보통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 1, 2, 3 여기서 보통은 떨어지게 돼 있는데 이런 거는 상당히 조심해야 된다. 왜? 여기서 한 개가 여기서 만약에 2가 돼버리면 이제 여기도 2로 갈 수가 있는데 이렇게 한 자리가 이빨이 빠진 자리는 반드시 내려온다. 어디서든지. 그럴 가능성이 높다. 제가 그동안에 게임을 해본 결과는. 그래서 3구는 지금 어떠한 것도 형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2구는 기가 막힌 그림을 형성을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뱅커를 여기서 긍정을 때려야 되겠죠. 긍정. 여기도 긍정 가도 이상하지 않다. 그러면 당연히 플레이어를 배팅을 합니다. 누구든지 이 자리에서.
그런데 안타깝게 뱅커가 떨어졌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는 카드를 볼 때 전반적인 어떤 흐름을 봅니다. 흐름이 어떤 것이 강한가. 흐름을 좋아하는데, 이런 흐름도 좋고 이런 흐름도 좋고 옆쪽 흐름도 좋긴 한데, 가장 중요한 거는 숫자도 중요하다. 숫자. 그러니까 특히 이 지점에서 정확히 봐야 되지만, 예를 들어서 뱅커가 여기서 쭉 가다가 그냥 4나 5, 좀 적은 숫자로 먹었어, 만약에. 아니면 여기서 내추럴로 먹었는데 여기서 어떤 흐름이 바뀌었다라는 신호를 주면 다시 뱅커의 흐름을 가져갑니다. 특히 예를 들어서 이 플레이어가 여기서까지 떨어졌는데, 여기서 이 플레이어가 나오는 자리에서 여기서 내추럴로 먹었거나 그냥 7이나 뭐 6이나 먹었다. 근데 여기서 플레이어가 3이었는데 뱅커가 7이었습니다. 만약에 이 자리가 플레이어가 3이었는데 뱅커가 7이었다. 근데 플레이어가 6이나 5가 떠가지고 역전을 해서 먹었다. 특히 서드 카드로 먹었을 때 뒷발, 우리가 보통 뒷발이라고 그러죠. 서드 카드로 먹을 서드 카드가 떴을 때 합이 8이나 9일 경우는 상당히 강한 줄이 내려옵니다. 이거 반드시 한번 유심히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제 개인적인 경험에 의한 거지만, 특히 플레이어가 뱅커보다는 플레이어가 더 잘 맞습니다. 그러니까 플레이어가 뒷발로, 그러니까 아주 어거지로 말도 안 되게, 예를 들어 1에서 또 8을 받는다든지 2에서 7을 받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죽을 거였는데 다시 살아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날 때, 특히 뱅커도 그런 어떤 흐름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추럴 흐름이 계속 이어진다든지 옆줄이 계속 갈 때는 내추럴로 계속 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서드카드보다는 내추럴로 계속 넘어가는 그런 흐름일 때는 계속 옆줄을 탄다. 그래서 어떤 이게 내추럴인지 아니면 서드카드로 8, 9를 만들었는지, 아니면 이 숫자의 흐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거지로 이거를 만드는 것 같이 보인다. 이런 흐름을 잘 잡아야 된다. 근데 그것은 특히 제가 생각할 때는, 예를 들어서 이 카드는 어떤 이미 세팅이 되어 있는 셔플이 완성이 되어 있는 카드가 오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지 그 그림을 형성을 하려는 힘이 작용을 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이 분명히 이런 건데 이렇게 흐름이 흘러간다라고 했을 때는 그 흐름을 믿고 과감하게 배팅을 할 필요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뱅커가 떨어졌을 때 요 변화를 한번 봤어야 된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조금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내추럴로 넘어가는데 갑자기 여기서 숫자가 떨어져 갖고 4로 먹었다, 뱅커가. 그러면 뭔가 흐름의 변화가 왔죠? 그런 경우에 한번 쉬어준다. 이 자리를 한 번 정도 꼭 쉬어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게 떨어짐으로 해서 모든 사람이 죽게 됩니다. 또 보통 여기까지는 세게 못 때리다가 요 자리, 이거 옆줄 강한 옆줄이다 생각하고 여기서 빵 여기다 플레이 팍 때렸는데 다 죽었어. 일로 뚝 떨어져. 이런 것들이 허다하다, 바카라에서는. 그래서 100% 확신이 없기 때문에 어떤 안전하게 배팅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다. 일단 여기에서 이제 그럼 어떻게 가야 되냐? 여기 이렇게 나왔다. 이렇게 나왔을 경우에 보통 이렇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주 많은 슈를 경험을 했기 때문에 대부분 슈는 이렇게 흘러가더라입니다. 그러니까 이렇지 않은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거는 본인이 알아서 판단하시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는 옆줄이 강하기 때문에 옆줄을 다시 때립니다. 그리고 뱅커가 일단 2개 이상 떨어진 게 없기 때문에 안심하고 다시 뱅커를 갈 수가 있다. 근데 여기서 뱅커가 떨어지면서 페어가 나왔습니다. 실제로 왜 아까 여기서 페어가 나오면서 여기서 떨어지면서 페어가 나왔죠? 그러니까 흐름을 깨면서 페어가 나왔죠? 요거는 사실 먹기가 어렵다. 이거는 6매에서도 먹기가 어려운데 하여튼 페어가 나왔습니다. 여기서 페어가 나왔고, 그리고 그 다음에 요 다음에가 이제 중요한데, 지금 여기서 만약 뱅커가 한번 나오고, 이거 수동으로 하려니까 힘드네. 이거 이렇게 됐죠, 그림이. 이렇게 됐다. 그러면 이 자리에서 일단 6매만 보면 6매는 잘 맞았습니다. 그죠? 퐁당퐁 쫙쫙쫙 쫙쫙쫙. 이거는 타이니까 애매. 퐁당퐁. 그럼 여기서 쫙쫙쫙 뱅뱅뱅 뱅커 가야 되겠죠? 그쵸? 뱅커 가면 빨갱이가 오고, 여기도 빨갱이가 오고, 여기도 빨갱이가 오게 되는데, 일단은 지금의 흐름에서는 중국점은 일단 세컨이 다 붙는다. 세컨이 붙는 흐름이기 때문에 부정 플레이어로 가고, 이 슈에서도 2개에서 꺾이고 또 뱅커 페어에서 꺾였기 때문에 플레이어를 가는 것이 유리합니다. 근데 여기서 줄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여기서 뱅커를 타게 되는데, 6매에서도 또 뱅커를 가리킵니다. 참 어렵다 이거. 그죠? 이런 경우에 충돌이 되겠죠. 6매, 엄매, 중국점. 근데 지금은 어떤 가장 흐름이 좋은 거는 사실 중국점 2군이 되겠습니다. 세컨이 다 붙어가기 때문에 1군도 그렇고. 그래서 이 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형태 4개 가고 1개에서 떨어지고 꺾이고 4개 가고 1개에서 떨어지고 꺾이고는 저 같은 경우는 이 원매들을 무시를 안 하기 때문에 원매 패턴을 믿고 이런 경우에 플레이어를 보통 베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도 플레이어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플레이어 가니까 여기도 부정. 제가 일부러 이 슈를 택한 이유는 이 슈가 쉽지 않은 슈입니다. 이게 많이 먹을 게 없다. 근데 이런 슈를 어떤 식으로 공략을 하고 어떻게 조심을 해야 되는지를 설명을 드리고, 또 중국점은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일단은 제가 요 슈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까지. 그리고 육매도 플레이. 육매가 깨졌죠. 근데 육매는 사실 가장 잘 맞는 경우는 이게 한 7개 정도 나왔을 때 6줄, 7줄이 와야지 이게 형성이 되지. 지금은 초반에는 육매가 잘 안 맞기 때문에 육매를 너무 맹신하셔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보통 어떻게 되겠죠? 여기서 보통 이렇게 배팅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플레이어 다음에, 아니 뱅커 다음에 플레이 붙었으니까 이렇게 갈 수도 있고, 또 하나는 플레이어 붙은 게 없으니까 또 여기 점 찍고 간다고 생각하고 뱅커를 때릴 수도 있다. 참 애매합니다. 이런 경우에. 그쵸?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일단은 이 흐름을 봐야 되는데, 제가 하나를 설명을 드리면 중국점에서 부정과 긍정을 이 싱글로 떨어뜨려 보는 그런 연습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서 홍만 보고 남을 따로 봅니다. 같이 보지 않고.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 여기에서 1, 2,
3 이런 형태로 내려갈 수도 있고 얘처럼 1, 2, 2 이러고 넘어갈 수도 있고 참 애매하다 여기가. 근데 저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중국점에서 어떤 3개씩 붙는 그림 형태 이렇게 되면은 이 흐름이 꺾이기보다는 이 흐름을 그대로 유지하는 이런 형태 이런 걸 좋아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간다 생각을 하고, 그리고 여기서 같은 경우는 반대로 3, 2, 1 패턴으로 많이 갑니다. 이런 식으로 이거는 이렇게 꺾이고, 그리고 여기에서는 또 플레이어가 나왔습니다. 그쵸? 플레이어가. 그러면 이것도 틀린 방법은 아닙니다. 여기랑 똑같이 갈 수 있기 때문에 여기도 콩으로 가도 이상하지 않다. 여기도 플레이어로 가면 탈행이 하나 더 내려와도 이상하지 않고, 여기도 부정이 뭐 하나 정도 더 내려온다. 짝대기가 이상하지 않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플레이어가 와도 되고 뱅커가 와도 되는데, 이런 경우는 쉬거나 이 앞그림을 많이 무시해주고 플레이어 찍고 뱅커 가고 플레이어 찍고 뱅커 가고 이런 그림을 상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여기서 반드시 십니다. 왜? 6매가 플레이어가 강하게 지금 뻗고 있기 때문에 증강시엔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저 같은 경우는 쉰다. 일단 쉬어주는데 뱅커가 나왔습니다. 결국에는. 그래서 원래 이 중국점에 아까 처음에 제가 중국점 설명드린 대로 여기서 1, 2, 3 길어지고 그 다음에 얘는 3의1로 바뀌는 형태, 그런 형태가 나왔습니다. 그쵸? 이렇게 나오고 여기서도 두 칸 띄고 긍정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짝대기는 빨간색 짝대기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다. 조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어떤 것도 정확하지 않는데 이렇게도 볼 수 있고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다. 이런 거에 대한 걸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건 정답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형태도 있고 이런 형태도 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까 서드카드의 중요성, 서드카드가 나왔을 때의 흐름을 반드시 보라고. 그쪽 카드가 훨씬 세진다. 서드카드를 8, 9로 먹을 때. 특히 이제 플레이어 쪽에서는 되게 잘 맞습니다. 플레이어가 서드카드가 적은 숫자 2나 3이었는데 7, 8, 9를 만든다든지 이렇게 해서 뒤집어서 먹을 경우에는 플레이어가 강해질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슈를 해석할 때는 점점 길어지는지 점점 짧아지는지 이런 식으로 점점 길어지는지 점점 짧아지는지 이런 거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할수록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 실제로 한번 유심히 보십시오. 그 다음에 옆줄이 나갈 때의 패턴에서 옆줄이 강한 옆줄이 뻗을 때는 다시 꺾일 가능성이 높다. 다시 옆줄을 출발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꼭 피해야 될 그림들이 있는데 그거는 제가 또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진행을 했는데 여기서 무엇이 나올까? 한 몇 칸만 더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오늘은 1부는 일단은 좀 끊어서 가야 되지 않을까. 목이 좀 아픕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다시 옆줄이 출발을 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야지만 얘가 홍으로 갑니다. 그쵸? 홍으로 똑같이 잘리고 갈 수 있고 얘는 그렇게 되면 깨집니다. 얘가 뱅커로 와야지만 2구는 그대로 유지가 되기 때문에 뱅커로 오면 여기서 짝대기 파란색이 나가죠. 짝대기가 빨간 게 힘을 잃고 있고 파란 게 세지고 있기 때문에 얘는 뱅커로 가는 가능성이 높다. 얘도 뱅커. 얘만 플레이어. 근데 얘도 뭐 이렇게 가도 이상하진 않다. 점점 길어지니까.
그러면 모든 것들이 뱅커로 나올 수도 있다. 여기 아까 뱅커였죠. 근데 여기는 또 용매는 풀, 뱅풀, 뱅풀. 여긴 또 플레이어를 가리키네. 아, 참. 이러니 이게 배팅 하겠냐고, 이거. 다 충돌인데. 얘는 플레이어. 얘도 플레이어. 얘는 뱅커. 얘도 뱅커.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런 경우에 그러니까 간헐적으로 떨어지는 애들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간헐적인 경우는 잘 안 떨어진다. 제 개인적인 의견인데,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용매가 여기서 깨졌는데, 이제 여기서도 깨질 수도 있기 때문에, 용매는 사실 여기서 지금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3군 같은 경우 부정, 3군, 그 다음 2군은 지금 세컨이 다 붙었기 때문에 뱅커, 모든 것이 뱅커로 지금 흘러가고 있다. 그래서 사람들도 뱅커에다가 여기다가 먹은 거 다 여기다 때릴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전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플레이어가 나왔습니다. 아, 지랄같네. 1군은 그런대로 333을 형성을 하러 가고 있고, 2군 같은 경우는 그림이 깨졌습니다. 그죠? 3군 같은 경우는 터무니없이 빨갱이가 갑자기 짝대기가 그냥 빨간 짝대기가 쭉 떨어져 아주 그림이 지랄 같은데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는 어쩔 수 없다. 요거는 죽었다. 요거는 많이 죽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 초반에 그림들은 사실 조심해야 되는데 일단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여기에서 한 가지 제가 설명을 드리면 여기에서 얘가 풀풀풀 뱅으로 바뀌면 얘도 풀풀풀 풀로 보다기보다는 풀풀풀 뱅을 때려주는 게 좋습니다. 그럼 여기도 옆줄 일단 용매 여기도 빨갱이 뱅커 여기도 3, 2, 1이니까 3, 2, 1 꺾이고 긍정 뱅커 여기는 부정 투투 여기서 3개 3개 2개 2개 이렇게 줄어들고 있죠. 이렇게 길어지고 이렇게 짧아지고 이렇게 짧아지니까 그런 거를 잘 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부정 여기로 와야 긍정인데 그죠? 그리고 플레이어가 하나 둘 세 개까지는 안 떨어지고 있다. 이거 하나가 떨어진 게 있는데 여기 좀 위험해 이게. 하지만 여기에서는 그래도 안전하게 뱅커를 한 번 정도는 때릴 수 있다. 여기서 죽은 거 일단 찾아와야 되니까. 여기서 저 같은 경우에 1,000원 갔는데 죽었어. 그럼 여기서 2,000원을 여기 죽었잖아. 1,000원 가서 죽었으니까 여기다가 뱅커로 2,000원을 빡 때렸는데 다행히 뱅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림이 형성이 된다. 이렇게 보면 사실 그림이 어렵진 않다. 왜냐하면 중국점도 그런대로 나쁘지 않다.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서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 있는 상황을 설명드리는 것은 잘 기억을 해 두셨다가 어떤 식으로 내가 어떤 패턴으로 가져갈 것인가 그것을 보라고 설명을 드리는 거지 이게 맞고 이게 틀리고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그리고 어떤 분들은 결과를 보고 얘기한다고 하는데 제가 결과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과정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점이 이렇게 될 땐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될 땐 이렇게 된다. 그리고 용매 같은 경우가 똑같이 갔죠. 아까 이렇게 진행이 됐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런 형태로 제가 이제 슈를 몇 가지를 가지고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일단은 여기까지만 하고
제가 다음에 또 본격적으로 실제 슈를 가지고 어떤 슈를 만나든지 내가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하고 어떻게 극복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심도 깊게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불패신화였습니다.